책들은 다 펴보도록 하시고 페이지 24페이지 내용이 오늘 나갈 게 기체 반응의 법칙. 야, 기체 반응의 법칙. 이것도 만만치 않은 내용인데, 이것도 조금 내용이 어려울 듯한 내용입니다. 그냥 기체 반응의 법칙 책들 한번 보자. 누가 이 법칙을 만들었대? 게이 루이스탁. 게이 루이스탁. 이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참고로 우리 기억력을 좀 되살려 봅시다. 우리가 이 단원에서 나온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나왔던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일정 성분비 법칙. 이런 거 나왔고, 오늘 배울 게 기체 반응의 법칙. 자,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누가 만든 거냐면 라부아지에요. 라부아지에.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 누가 만들었어요? 프루스트.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뭐 물어보냐?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이 단어 자체가 물리변화가 뭐고 화학변화가 뭐냐? 그걸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화학변화에 집중적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했단 말이야.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중에서 화학반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는데, 기체반응, 질량보존 법칙, 일정성분배 법칙, 얘네들이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중에서 어디에 적용 가능하냐? 요거 정리해야 돼. 알겠어요? 자, 얘네들의 법칙이 물리변화와 그리고 화학변화 중에서 어디에 적용시킬 수 있는 법칙이냐, 이런 거예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화학변화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질량은 보존된다. 이건 무조건이야. 물리변화, 화학변화 다 적용돼.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어디에 적용되는 법칙이었어? 화학 변화에만 적용되는 법칙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법칙은 기본적으로는 다 어느 법칙에는, 어느 변화에는 적용돼? 화학 변화에는 다 적용되고, 질량 보존의 법칙만 특별히 물리 변화에도 적용되는 법칙이다 라는 거 이렇게 꼭 정리를 해 두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우, 손 앉을 데가 없어요. 선우야, 너 왜 요즘에 시간마다 조금씩 늦어? 버스를 늦게 버스를 늦게 타서. 지호야, 가방을 좀 뒤로 하고 앞으로 앉아. 앞으로 하든가 뒤로 하든가.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기체 반응의 법칙이 이제 뭐냐?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이제 오늘 배울 게 얘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기체들이 반응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래요.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물질의 상태가 세 가지 상태가 있잖아. 네. 기체와 고체. 액체와 고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설명한 이 법칙은 물질의 상태가 뭐의 반응일 때, 기체들이 반응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란 뜻이야. 아시겠죠?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은 뜻이 이래.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문해력.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이런 뜻이야. 기체와 A, B라고 하자. 기체 A와 또 다른 기체 B가 그냥 반응도 아니고 무슨 반응을 할 때? 물리 반응할 때, 화학 반응할 때. 화학 반응을 할 때
화학 반응하여 또 다른 기체 C가 만들어질 때 반응한 기체 A와 B 그리고 생성된 기체 C의 부피의 비율이 일정하다.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저는 왜? 필기할 게 없어? 네. 자, 얘들아, 문제를 만약에 접해서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푸는 거 그냥 보면 그리고 이해가 되면 니들이 푼 거 같지? 아니야, 내가 푸는 거야. 스스로 문제를 보고 니들이 직접 풀 줄 알아야 되거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내가 직접 풀어야지만 그 문제가 풀릴 때 내가 푼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니?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과정이 어떤? 문제를 읽어야 되겠지. 읽은 다음에 뭐 읽는 거는 너 유치원생들도 다 읽잖아. 한글만 알면 다 읽는데 중요한 건 문제를 읽었는데 그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뭘 물어보는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엄마나 아니면 어른들이 얘기하는 문해력이 중요하다.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특히 과학이 어려운 이유는 뭐야? 과학이 어려운 이유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보통은 아니잖아.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글자는 읽었는데 이게 뭘 뜻하는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지. 그런 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궁금한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 스스로 찾아봐야 되고 모르면 질문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법칙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때 선생님도 정리할 때 책 보고 정리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책에 있는 이 법칙 설명한 거하고 내용이 좀 다를걸? 그지? 책에 뭐라고 돼 있니? 기체 반응의 법칙.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된다 라고 정리가 돼 있어. 내용 똑같아.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가 화학 반응해서 화학 반응. 왜냐면 이게 화학 변화에만 적용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반응을 해서 또 다른 기체 C가 만들어진다. 이건 당연히 화학 반응을 하면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자체를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또 다른 기체를 만들 때 이때 반응한 기체 A, B와 만들어낸 기체 C의 사이에 부피의 비율이 일정한 비가 성립한다. 그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이해가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기체가 있고 B라는 기체가 반응을 해서 화살표로 C라는 기체가 만들어졌어. 봐, 여기 봐. 이게 이렇게 반응해서 만들어졌다고 쳐요. 이 앞에 붙는 숫자 이건 무슨 거라 그래 우리? 개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이 앞에 붙는 숫자를 개수라고 얘기를 해. 이 앞에 붙는 숫자를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숫자를 안 썼어. 숫자를 안 썼다는 얘기는 숫자가 없던 뜻이 아니잖아. 우리 약속했잖아. 어떤 숫자가 있을 땐 생략한다. 1이 있으면 생략한다. 여기 다 1이 있다는 얘기야 원래. 아시겠어요? 그래서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 때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아하, A와 B와 C의 개수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현재 이 개수비가 화학 반응 개수비 1대 1대 1이잖아. 이걸 보면 기체 반응, 그리고 얘네들이 다 기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걸 보면 기체 반응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런 뜻이야. A라는 기체는 개수비가 무슨 비하고 같다? 부피 비와 같다. 정리했어요. 정리하세요. 이거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정리 다시 할 텐데 일단은 개수비는 부피비와 같다. 는 분자수의 비율과 같다. 여기까지. 기체들의 반응일 때는 개수의 화학 반응의 개수비는 그게 부피의 비율이고 역시나 분자수,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야. A라는 기체, B라는 기체, C라는 기체의 개수가 1대 1대 1이잖아. 그러면 이런 뜻이야. A 기체 10ml가 있다고 치자. ml가 부피의 단위예요. 10ml에 반응할 수 있는 B 기체는 몇 ml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대 1, 개수비가 곧 부피비가 돼야 된다고. 얘와 얘의 비율이 1대 1로 맞춰져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A 기체가 10ml 있을 때 B 기체도 몇 ml가 반응한다는 얘기야. 10ml가 반응을 해서 C라는 기체가 만들어졌는데 더하니까 덧셈으로 뭐 20ml 돼요. 이게 아니야. 여기서 숫자 플러스 이 문자기호 플러스는 더하라는 뜻이 아니라 반응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산술적으로 더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10ml와 10ml가 반응을 해서 C라는 기체가 만들어지는데 부피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 성립돼야 된다고 1대 1대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C 몇 ml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10ml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분자수. 분자는 개수로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는 게 분자란 말이야. 그러면 분자는 몇 개와 몇 개가 반응해서 몇 개가 만들어지냐라고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A 기체 분자가 5개 있었어. 예를 들어서 분자수는 개라고 센단 말이야. 그러면 A 기체 5개에 반응할 수 있는 B 기체 분자는 몇 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5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1대 1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C 기체는 몇 개의 C 기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5개가 만들어져야 된다. 개수비가 부피비가 되고 그 부피의 비율은 곧 분자수의 비율이 된다. 특히 부피의 비율이 개수비와 마찬가지로 1대 1대 1 정수비로 간단한 정수비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게 오늘 배울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아시겠어요? 만약에 또 다르게 해볼까? 2A 플러스 B가 2C가 된다고 치자. 이런 반응식이 있었다고 쳐요. 뭐 어려운 게 아니야. 딱 보면 개수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2대 1대 2잖아. 그지? 그러면 개수의 비율이 곧 뭐의 비율과 같다고? 부피의 비율과 같다고. 그 얘기는 만약에 A 기체 들어봐. A 기체 10ml가 있어. 그러면 반응할 수 있는 B 기체는 몇 ml가 반응해야 되겠니? 그래 5ml가 반응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이것도 관계를 또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들어봐봐. 내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는지 잠깐만 들어봐봐. 만약에 가지고 있는 A 기체 10ml 가지고 있고 B 기체 10ml 가지고 있다고 쳐요. 이거 지금 쓴 거 가지고 있는 기체라고 쳐요. 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반응식이 2A 플러스 B가 2C가 되는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만들어진다고 치자. A, B, C 다 기체야. 조건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게 10ml, 10ml면 10ml와 10ml가 다 반응한다는 뜻이야? 아니에요. 2대 1로 반응해야 된다는 뜻이야.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는 거고 실제 만나서 C를 만들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기체는 2대 1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네. 그러면 실제로는 가지고 있는 게 10ml, 10ml지만 A는 몇 ml 반응해야 돼? 10ml 다 반응을 하고 네. B는 10ml 있지만 10ml가 다 반응할 이유가 없지. 네. 몇 ml만 반응하면 된다는 얘기야. 5ml 반응한다는 얘기야. 이게 반응의 비율이고 이게 개수비가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뭐냐면 B는 남아돌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B 얼마 남겠니? 5요. 5ml 남게 되는 거야. 이거 생각해줘야 돼. 네. 가지고 있는 게 다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예. 개념상 이런 거야.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 한 명과 여자 몇 명이 결혼해? 한 명 한 명씩 결혼하겠지.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은 남자 한 명에 여자 한 명이 결혼해야 돼. 1대 1로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만 남자는 10명이고 여자는 20명이야. 그러면 결혼한 쌍이 여자 20명이 다 결혼해? 아니잖아. 남자 10명과 여자 20명이 있으면 1대 1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남자 10명은 다 결혼하겠지. 네. 여자는 20명 중에서 몇 명만 결혼할 수 있어? 10명만 결혼해.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돼? 남아있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우리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짝지어져서 새로운 놈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결혼한, 그지? 가정을 꾸리는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인데, 가지고 있는 게 다 반응해서 없어져요가 아니에요. 네. 근데 몇 대 몇으로 반응하냐? 이거는 개수비를 봐줘야 된다는 뜻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은 1대1로 결혼을 해야 돼. 뭐 외국도 다 마찬가지인가? 저기 아랍권은 1대1로 결혼할 필요 없잖아. 안 그래? 아랍권은 일부 다처제잖아. 한 명이 몇 명하고 결혼할 수도 있잖아. 어쨌든 이 나라는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2대 1로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나라,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C는 얼마가 만들어져? 2대 1대 그러면 얼마가 만들어져야 된다? 2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C는 몇 ml 만들어져? 10ml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얘네들이 반응을 했으니까 15ml 만들어져요가 아니야. 얘가 몇 ml 만들어질지 또한 화학 반응식의 이 개수에 나와 있어요. 네. 뭔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이해되니? 네. 자, 다시 한번 봐. 예제.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다시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3A 플러스 B가 화살표 2B가 된대. 2C가 된대. 뭐 이런 반응식이 있었다고 치자. 네. 알겠지? 희우야, 개수비가 지금 몇 대 몇 대 몇이야? 3대 1대 2라는 거 확인했어. 일단 그래 머릿속에 확 돌아가야 돼. 머리가 막 굴러져야 된단 말이지. 개수비는 곧 뭐의 비율과 같다고? 부피 비율과 같다. 단 개수비가 부피 비율과 같을 때는 항상 기체일 때만 가능한 거야. 네. 기체일 때만, 기체 반응의 법칙일 때 부피비가 같다. 기체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나는 A 기체 10ml와 B 기체 예를 들어서 3ml를 가지고 있었다고 치자. 10ml, 3ml 의 부피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 알겠지? 네.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C 기체는 몇 ml 만들어지겠니? 이렇게 문제를 물어본단 말이야.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얘와 얘는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고? 개수가 3대 1로 반응을 해야 된대. 3대 1. 알겠어요? 그러면 A 기체는 몇 ml 반응하겠니? 이해돼? 몇 ml 반응해? 9ml 반응을 해야 돼. B는 몇 ml 반응해? 3ml 이거 다 반응을 해야지. 시우 이해되냐? 그러면 C는 몇 ml 만들어져? 6ml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거 더해서 12ml 만들어져 이런 거 아니라고. 만들어지는 이 부피 또한 개수의 비율과 맞춰져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야. 얘랑 이해돼? 얘가 왜 9ml 반응하는지 알겠니? 이 얘기야. 봐 얘들아, 생각을 해봐. 잠깐만 생각을 해봐.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네. 3대 1로 반응을 해야 돼. 네. 그래 머릿속에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누가 몇 ml 반응할지 잘 모르겠다고 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가정법. 가지고 있는 얘가 다 반응한다고 치자. 네. 이거 다 반응한다고 쳐요. 알겠지? 가지고 있는 A가 다 반응한다고 쳐. 이게 10ml 반응해서 없어지는 놈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 B는 얼마가 얘하고 반응해야 돼? 3대 1로 반응해야 되니까 얼마 있어야 돼? 3.3333 얼마 있어야 되겠지? 3.3 그래야지만 3대 1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해야지만 얘가 다 반응한다라는 게 성립이 된단 말이야. 근데 가지고 있는 B가 3ml인데 3.33ml 반응해야 되는데 이 돼 안 돼?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가정 이제 바꿔. 누가 다 반응한다고 이제 바꿔야 돼. 얘가 다 반응한다라고 바꾸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둘 중에 한 놈이 다 반응을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놈은 얼마 있어야 되는지 보면 된다는 뜻이야. 네. 근데 얘가 다 반응할 때는 얘가 3.33mm가 있어야 되는데 3mm 뿐이 없잖아. 반응 못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꿔야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얘가 다 반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다 반응하면 얘는
몇 배가 필요해? 1대 3이니까 아홉. 9배. 그래서 얘 얼마 필요해? 9ml가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9ml 반응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0ml 충분하게 있잖아. 네. 그러면 이게 맞단 얘기야. 얘는 남잖아요.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남는 건 당연히 남을 수가 있는 거지. 모자라는 게 문제야. 모자라면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남는 건 그냥 반응 못하고 그냥 남아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해되니? 지호도 이해돼? 자, 그래서 요게 성립이 되겠구나. 그러면 C는 이거의 몇 배만큼 반응 만들어져야 돼? 1대 2니까 2배만큼. 네. 그지? 이거에 반응한 얘의 2배만큼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3대 1대 2가 성립이 돼야 된다니까 C는 몇 ml 만들어진다? 6ml 만들어지겠네.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시켰을 때 남는 기체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누가 남아? A. A가 남는다. 몇 ml 남아? 1ml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10 가지고 있는데 반응에 참여하는 기체는 9ml가 반응에 참여하고 남는 건 1ml가 남고 B는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알겠어? 그러면 기체 반응의 법칙을 통해서 얼마의 부피의 비율이 성립이 될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얘만 있으면 되겠네. 그지? 얘만 정확하게 알면 물어보는 거 다 알아낼 수가 있겠지. 요거 뭐라고 그래? 얘 요거 화학 반응식. 요게 핵심이네. 화학 반응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꾸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봐봐. 부피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 이제 칸수로 그린단 말이야. 정사면체의 상자 이런 걸로 그린단 말이야.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단면도로 그냥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러면 3대 1대 2 개수비가 3대 1대 2다. 그러면 그림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A 기체 몇 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세 칸이 있고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B는 몇 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한 칸이 반응을 해서 C는 몇 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2칸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그림이 3대 1대 2라고 하는 부피비를 나타내는 그림이란 뜻이야. 뭔 얘기인 줄 알겠니? 네.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닌 게 별거 아닌 거일 수 있지만 자, 정리 여기서 한 템포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기체들의 기체 C가 만들어질 때 물론 하나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기체 또 D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 기체라면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반응을 할 때 개수비가 뭐에 비하고 같다고? 부피비. 그리고 그 비율은 또 뭐에 비율하고 같다고? 분자수. 반응하는 반응 분자수 비. 가지고 있는 분자 말고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분자의 수비와 같다.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거. 그러면 이 비율이 질량의 비율과 같냐? 질량비하고는 같지가 않다. 질량비는 다른 개념이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조심할 게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3A 플러스 2B 화살표 뭐 예를 들어서 C가 만들어지는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다고 쳐봐. 알겠죠? 네. 문제. 현재 저 반응에서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현재 이 반응에서 3A 플러스 2B가 C를 만들 때 이 반응에서 다 기체라고 칠 거예요. 네. A라는 기체, B라는 기체, 그래서 만들어진 게 C라는 기체가 만들어졌을 때 개수비는 3대 2대 1이다. 맞아 틀려? 맞죠? 개수비는 3대 2대 1이에요. 반응에 참여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기체 부피의 비율은 3대 2대 1이다. 맞아 틀려? 부피의 비율 3대 2대 1 맞지? 그죠? 또는 반응에 참여하고 만들어진 기체의 분자의 비율, 분자 개수의 비율이 3대 2대 1로 형성이 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분자수 맞죠? 네 번째,
A 기체, B 기체 반응해서 C 기체가 만들어질 때 질량은 3대 2대 1의 질량비가 형성이 된다. 맞아, 틀려? 질량은 틀려요. 야, 생각을 해봐. 왜 틀린지 한번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질량은요, 질량으로 생각을 했을 때 A라는 기체가 3g 가지고 있었어. B라는 기체가 2g 가지고 있었어. 이때 만드는 C라는 기체는 1g이 만들어진 게 이때 질량비가 3대 2대 1이란 뜻인데 이렇게 돼, 안 돼? 되겠니, 안 되겠니? 왜 안 돼? 아니, 왜 안 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질량의 비율이 3대 2대 1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도율, 이거 왜 안 돼? 질량이 줄어들었어. 그래,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잖아. 질량은요, 반응 전의 총 질량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은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요. 같아야 돼.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돼. 3g, 2g 전체 가지고 있는 총 질량이 몇 g이었어? A, B 다 합쳐서 5g 가지고 있었지? 그러면 반응 후에 남는 기체, 만들어진 기체의 총 질량은 5g이 그대로 있어야 돼. 물론 분자의 종류는 바뀌어졌겠지만 질량은 보존돼야 된다고. 그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 이 말 자체가 안 돼, 이거는. 알겠니? 그래서 질량의 비율이 개수비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단 질량의 비율은 일정한 어떤 비율로 성립이 된다는 건 말이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A 기체 20g과 B 기체는 4g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C 기체는 24g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 반응 전의 총 질량이 몇 g이야? 24g. 반응 후의 총 질량 몇 g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건 가능성이 있어. 아시겠어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실제로 이렇다면 이 기체들의 질량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4로 나누면 5대 1대 6. 이게 돼야 되겠지. 네. 이걸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질량의 비율이 일정한 비율로 성립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성분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응한 총 질량과 생성된 질량이 같다? 이 관계는 무슨 법칙이다?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뭐야? 개수의 비율이 2대 1대 1이라면 3대 2대 1이라면 이거 딱 보자마자 반응하는 부피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 성립돼야 된다. 3대 2대 1이 되어야 된다.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뭐의 비율이 일정하다? 부피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게 기체 반응의 법칙. 이해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뭐의 비율이 일정하게 성립이 된다? 질량의 비율이 일정한 어떤 값으로 성립한다. 라는 게 질량 비가 일정하다는 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고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뭐야? 총 질량은 어때야 된다? 같아요. 같아야 된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 불변. 총 질량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인 거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성 이해되나? 자. 자, 우리 기체 반응의 법칙이 봐봐. 얘들아. 여기 잠깐 봐봐요. 암모니아 분자식이 어떻게 됐니? NH3. 그럼 암모니아 만들려면 어떤 기체가 필요해? N과 H가 있어야 되는데 N이 기체로 존재할 때 N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N2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 예제를 들게요. 질소 기체. 이게 N2가 질소 기체예요. 한글로 N2. 와 수소 기체. 수소 기체도 H2로 씁니다.
얘네들을 화학 반응시키면 어찌어찌 하다 보면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화학 반응식은요, N2 플러스 H2 화살표 NH3 일단은 이렇게 쓰고요. 계수까지 맞춰줘야지만 화학 반응식이 완전히 끝나게 된단 말이야. 네. 그럼 계수가 어떻게 해야 되더니?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 일단 질소 이거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또 내용이 다 까먹잖아. 얘 자체가 의미하는 건 지금 현재 이 표기는 질소 기체 분자 몇 개를 나타낸 거야. 한 개. 분자 하나야. 이 자체가 분자 하나예요. 알겠어요? 근데 질소 원자는 몇 개야? 2개. 원자는 2개. 알겠어요? 근데 분자의 개수는 보존되어야 돼? 보존될 필요가 없어? 분자의 개수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는 게 화학 반응이야. 네. 분자 자체는 변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뭐는 안 변해야 돼? 원자의 원자의 개수. 종류와 개수는 변하면 안 돼. 그럼 여기서 봐. 예를 들어서 얘 개수를 1로 잡자. 이것도 설정. 지금 여기 개수를 지금 써줘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그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기 개수 1로 설정. 네. 1이라고 치자. 네. 그러면 질소 원자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개. 그러면 여기에서도 질소 원자는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겠지. 네. 원자의 개수는 동일하게 맞춰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네. 근데 여기에 질소 원자 2개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써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NH3는 건들면 안 돼. 이 자체는. 네. 그러면서 질소 원자는 두 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네. 얘가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러면 여기에 전체 질소 원자 2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이 앞에 개수가 2가 붙게 되는 거야. 네. 알겠어? 네. 그러면 일단은 누구의 원자 개수는 맞춰진 거야. 질소. 질소 원자의 개수는 맞춰진 거야. 네. 그리고 여기 2를 쓰는 순간 이 뒤편에 있는 수소 원자가 총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6. 3개 곱하기 2개, 3 곱하기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야 된다? 6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수소 원자 몇 개 있었어야 돼? 6개가 있었어야 돼. 아시겠어요? 네. 여기 개수 분은 얼마 붙어? 3. 3이 붙는다. 그러면 모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네. 이게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야. 네. 알겠어요? 화학 반응식을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개수비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3. 3대 2다. 이퀄 개수비가 뭐의 비율과 같다? 반응하는 부피 비율과 같다. 이퀄 반응하는 뭐의 숫자와 같다? 분자. 원자 수가 아니죠. 분자 수비야. 분자 수. 이게 다 같아야 된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봐봐. 그림. 부피로 1대 3대 2로 나타내면 몇 칸 몇 칸 몇 칸으로 그리면 돼? 한 칸. 그치? 플러스 수소는 몇 칸이 필요하다? 3칸의 수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몇 칸이 만들어진다? 2칸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 네. 거기다가 그림 안에다가 분자까지 그려놓는다고 쳐봐. 네. 그러면 여기 한 칸에 질소 기체 분자 몇 개가 들어가야 돼? 한 개. 하나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그려? N. 얘가 N이라는 원자라고 쳐요. 네. N2잖아. 네. 이게 질소 기체 분자 몇 개를 그린 거야? 한. 한 개를 그린 거야. 알겠어요? 네. 분자 한 개. 알겠지? 네. 그러면 여기는 한 칸 한 칸 한 칸에다가 H2라는 기체 분자 몇 개씩 그려야 돼? 2개. 자, 여기에 H2 몇 개 그려야 돼? 이게 H2지? 네. 이거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 네. 또 여기도 하나. H2 하나. 여기도 H2 몇 개? 하나. 그래서 H2가 이 자체는 H2고 이런 게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그래서 3H2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해됐니?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칸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NH3가 들어가야 돼.
NH3는 어떻게 그려야 돼? N 하나에 H가 몇 개 붙어 있어야 된다. 3개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더 필요하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림이? 네. 여기까지 되셨어요? 내가 왜 시간을 들여서 그림을 그렸는지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들어봐.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어. 어떤 비밀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봐. 여러분들 대답해봐. 요 한 칸과 요 한 칸은 부피 자체가 같은 부피야. 네. 요 한 칸, 요 한 칸. 알겠지? 한 칸 부피, 한 칸 부피. 그러면 여기 한 칸 부피에 분자 몇 개 있어? 하나. N2 하나 있지? 요 한 칸 부피에 분자 몇 개 있어? 하나. 하나 있어. H2 분자 하나 있어요. 여기에 한 칸 부피에 분자 몇 개 있니? 하나 있어. NH3라는 분자 하나가 있어. 그게 기체 반응의 법칙의 핵심이야. 뭔 말이냐? 아직 뭔 말인지 모르겠지?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 기체 분자 한 개의 부피는 그 기체의 종류가 N2든 H2든 아니면 NH3든 종류와 상관없이 어떤 기체 분자든지 분자 한 개는 부피가 다 뭐하다? 같다. 그게 기체 반응의 법칙의 핵심 포인트야. 기체 분자 한 개의 부피는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부피가 같다. 뭔 말인지 이해돼? 네.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그게 해석이 된다고. 예성아, 뭔 말인지 이해되니? 진짜로? 자, 여기 잠깐 지우고 질문 던져볼 테니까 얘가 이해가 됐는지, 이 문장이 이해가 됐는지 다시 한번 봐봐. 다. 수증기는 H2O예요. 물의 기체 상태를 수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세 종류의 기체를 내가 현재 가지고 있어. 어떤 기체를 가지고 있는지 예시를 들었냐면 수소 기체 10ml 가지고 있고요. 수증기 5ml 가지고 있고 암모니아 5ml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질문. 수소 기체 분자, 수증기 분자, 암모니아 분자 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체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자는 누구니? 가장 많은 분자 누구예요? 분자 개수 누가 가장 많이 있어? 응? 질문이 그거예요. 셋 중에서 분자의 개수 가장 많은 놈 누굴까? 뭐라 그랬니? 기체 분자 한 개는 부피가 모두 뭐하대? 같대. 그럼 역으로 얘기를 해볼까? 부피가 같다면 분자의 개수는 뭐하다? 같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죠? 네. 그러면 분자의 수를 대소관계를 만약에 나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쳐요. 네. 뭐 보란 얘기야 그냥? 부피 보란 얘기야. 분자의 개수가 많으면 부피도 많아진다 이런 뜻이라고. 네. 알겠어요? 지금 수소기체냐 수증기냐 암모니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분자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네. 분자의 개수는 그냥 기체라면 뭐만 봐주면 된다는 얘기야. 부피. 부피만 보면 된다. 부피 많은 게 분자가 많은 거다. 아시겠어요?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예성 이해돼? 분자의 개수는 몇 대 몇 대 몇이 돼야 돼 그러면? 2대 1대 2대 1대 1의 분자 개수비가 성립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진짜 이해됐어? 그러면 원자의 수로 가장 많은 놈은 누굴까? 이건 이제 계산해야 돼. 원자 수는 부피로 환산되는 거 아니야. 네. 원자의 개수는 누가 가장 많을까? 자, 부피비가 2대 1대 1이지. 네. 원자의 개수는 원자의 숫자를 세야 될 거 아니야. 네. 이거 어떻게 세느냐? 이렇게 하면 돼. 얘 앞에 2대 1대 1이면 얘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수소기체 분자 2개, 수증기 분자 하나, 암모니아 분자 하나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분자의 개수는 2대 1대 1이란 뜻이에요. 네. 알겠어요? 예. 근데 원자는 이 H2의 원자는 총 몇 개야? 2개. 2개가 곱하기 2잖아. 2 곱하기 4. 4개. 그지? 네. 얘는 분자는 H2O고 원자는 그러면 몇 개야? 3개. 3개. 2개, 1개. 3개지. 네. 얘는 4개. NH3 자체가 N 하나, 수소 3개, 총 4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자체가 1이잖아. 네. 그러면 얘는 4개. 이렇게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네. 처음에 이해되냐? 헷갈릴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예제. 자, N2라는 기체가 있고요. 아시겠죠? 네. CH4라는 기체가 있고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있다고 치자. 네. 다 이름 알지? 얘 질소 기체, 메테인. 네. 얘는 이산화탄소. 자, 가지고 있는 부피 내 맘대로 쓸게요. 얘 10ml 가지고 있고요. 얘 5ml 가지고 있고요. 얘는 10ml 가지고 있다고 치자. 아니, 얘 20이라고 할까? 20ml 가지고 있다고 치자. 네. 자, 이렇게 주어졌어. 분자 수의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3. 아, 예. 분자 수는? 자, 분자 수를 물어보면 기체일 때는 이거라고. 기체일 때는 분자의 수의 비율이 뭐의 비율과 같다? 부피. 부피의 비율과 같다. 지금 제시된 건 부피잖아. 네. 부피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4지? 네. 그러면 분자 수비도 몇 대 몇 대 몇이다? 2대 1대 4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그림을 그려봐봐. 얘 몇 칸으로 그릴까? 10칸으로 그릴까? 그래, 10칸으로 그린다고 쳐. 그러면 얘 몇 칸으로 그려야 돼? 5칸으로 그려야 되겠지. 네. 얘는 몇 칸으로 그려야 돼? 20칸으로 그려야 되겠지. 아니면 5ml 자체를 그냥 한 칸으로 그린다면 얘는 몇 칸으로 그려야 돼? 이거 한 칸이면 얘는 10ml니까 5ml짜리 두 개가 있어야 되겠지. 네. 그러면 얘는 몇 칸으로 그려야 돼? 네. 5ml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그려야 되겠지. 네. 그게 부피로 나타낸 거야. 근데 한 칸 안에 분자 몇 개가 들어간다고 치면 분자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네. 여기 하나 들어가. 얘도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분자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네. 그러면 분자가 2개, 하나, 4개잖아. 2대 1대 4가 된다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원자 수비를 요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지. 요거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분자가 2대 1대 4면 원자의 개수는 몇 대 몇 대 몇이 돼야 돼. 자, 여기다가 분자식을 써줘. 이 N2란 얘기고 얘는 1 CH4란 얘기고 얘는 4 CO2란 얘기잖아. 네. 그래 원자의 개수는 얘 원자 몇 개 있어? 4개. 4개지. 왜냐면 원자가 2개가 있는데 그런 게 전체 2개가 있어. 네. 2 곱하기 2 원자 4개. 알겠어요? 네. 그러면 얘는 원자가 몇 개 있니? 5개.
탄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4개, 총 5개가 있지. 네. 5 곱하기 1. 그래서 5. 됐어? 네. 그럼 얘는 총 원자가 몇 개 있어? CO2 하나만 봤을 때 탄소 원자 몇 개? 한 개. 하나. 산소 원자 몇 개? 2개. 2개. 그래서 총 원자 몇 개야? 4개. 3개인데 그런 게 총 곱하기 4. 4개. 3, 4, 12. 12. 이렇게 된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네. 분자 수를 물어보는지 원자 수를 물어보는지 부피를 물어보는지 이게 판가름이 탁탁탁 돼야 돼. 네. 이해되셨나요? 자.